안녕하세요. 1월 4주차 소식으로 찾아온 전지적 AI 시점입니다.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읽어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주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코덱스 철강에서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읽어볼 리포트는 바로 코덱스 철강입니다.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철강 단가 상승과 더불어 탄소 감축과 전력난에 따른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요. 현재 올해 실적 예상과 경영 환경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지난해 대비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과 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이 제품가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해져 마진 스프레드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상 수준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철강업계 동향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 중국이 내수 둔화의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경기 위축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환경정책 강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국내 철강 산업에는 양호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이후 중국의 탄소 감축 노력이 약해지면 철강 증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보고 있는 코덱스 철강은 국내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월 21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고려 아연이 2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포스코, 현대제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주가는 8,67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주가 상승 기업은 한 종목, 하락 기업은 11종목입니다. 지난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 전 경제 재개방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에 기대가 선반영되며 높은 주가를 보였다가 이후 조정과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최근 뉴스 동향은 긍정이나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비해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주력 사업인 철강 사업 이외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2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서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 2022년이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수익률 2위는 풍산이 이름을 올렸네요. 최근 북한의 2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과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카드 등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주인 풍산이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리나 구리합금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동사업을 운영 중인 풍산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네요. 주간 수익률 하위 기업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을 물적 분할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1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에 세아베스틸은 이번 물적 분할이 자회사 상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기존 자회사 IPO를 위한 물적 분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고로 1월 21일 기준 코덱스 철강의 보유 비중 2위 기업인 포스코 또한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 분할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포스코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영 효율화와 신사업 가치 확대 등 목적을 인정받으며 주주가치 보호까지 성공할지 주목해보세요. 이어서 주간 수익률 하위권의 동국제강, 대한제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철강업계가 글로벌 시황 호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동국제강의 영업이익은 2020년 대비 180.96% 상승하여
약 8,280억 원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4분기 연속 매출액 증가라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던 브라질 CSP 제철소도 가동 이후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중국 경기 둔화 위험 등으로 철강업계가 주가 하락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경기 부양책이 철강업황에 훈풍을 가져오길 기대해봐야겠네요. 이번 주 철강 관련 뉴스 감소세 속에서 그나마 뉴스 감소가 적었던 기업은 주간 수익률 상하위에서 살펴봤던 기업들이네요. 뉴스량 증가율 상위 2위의 동국제강 뉴스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최근 안전관리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점검의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죠. 동국제강은 공장별 설비안전위원회 운영과 비상대응 역량평가를 확대하여 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가 뽑은 관련 핫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세아베스틸 뉴스 때 이미 살펴봤듯이 세아그룹의 세아베스틸이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 아래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 방산소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물적 분할을 거치면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 방산소재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물적 분할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지적 AI 시점이 오늘 준비한 코덱스 철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덱스 철강 이외에 더 많은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은 코덱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ETF 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